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의 도덕을 맡고 있는 도덕 과목을 맡고 있는 조용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나다 라는 자아 정체성과 그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좋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될 인물이 좀 필요한데, 그 모델은 바람직한 모델이어야 되겠죠. 도덕적인 인물, 그 인물을 고려할 때 중요한 사항, 그와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 도덕적인 신념, 그 다음에 추구해야 할 가치, 그 가치의 종류로서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 그 다음에 본래적인 가치와 도구적 가치의 차이점, 그 다음에 어떠한 가치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나라는 점을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보면 여기 예시다반일 뿐이죠. 나는 쌍꺼풀이 없고 눈이 너무 작다.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은 쌍꺼풀이 없는 매력적인 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망을 봅시다. 나는 커서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다. 다른 사람 평소에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성격. 내 성격이 너무 조용한 성격을 갖고 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타인이 보기에 신중하고 속이 깊은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능력을 보겠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없다. 타인이 보기에 남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가치를 보겠습니다. 나는 성실함을 최고로 여기고 있다. 타인이 보기에 신중하고 속이 깊은 성격을 갖고 있다. 역할과 의무. 나는 부모님의 아들로서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타인이 보기에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주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아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아가 뭐냐?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자고 스스로 자자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이거를 한글로 풀어놓으면, 그러면 이 자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내가 생각하는 개인적 존재라고 합니다. 존재로서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있는 것. 존재로서 자아가 있습니다. 이게 금방 그 CCTV, 여기 지금 화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신체적 특징. 여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첫째가 어떤 신체적 특징. 특징이 첫 번째 요소가 되죠. 흔히 이제 나는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이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의 성격.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능력이 대표적입니다. 나는 이걸 잘한다. 그런데 여기 신체적 특징과 내가 원하는 소망, 성격, 능력, 이런 것들은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면성.
이런 말이죠. 장점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고, 단점은 장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는 좀 느려요. 뭐든지 느린 사람입니다. 내가 느린 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먼저 항상 준비합니다. 이러면 단점이 장점으로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가 있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개인이 되겠죠. 구성 요소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 개인적인, 그 다음에 사회적. 사회라는 것은 함께 사는 거라고 했죠. 최초의 사회는 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학교도 사회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그리고 나중에 뭐 직장,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더 나아가서는 국가, 이런 것들이 다 사회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지역, 국가, 이런 것들이 다 사회입니다. 그럼 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라는 거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아. 구성원인데 항상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나에게 요구하고 나에게 기대하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고 나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역할과 의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교 사회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학교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죠.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될 시기이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역할과 의무를 부여해줍니다. 근데 이 자아는 이 개인적인 내가 생각하는 이 자아와 이 사회에서 나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자아 두 개가 서로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통합이 되어야 되고, 좋은 말로는 또 조화라고 합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통합을. 이것이 통합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자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자아 정체성. 두 가지가 자아 정체성. 흔히 나는 나다. 이건데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통합을 한 상태를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 어떤 의미이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타인이 원하는 것. 간단하게 지금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아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우리가 통합하고 살아야 됩니다. 통합을 해야 건강한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돼요. 여기까지 알겠는데 지금 여기까지 알겠죠? 요거를 다른 도식으로, 도표로 지금 보여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타인이 원하는 게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학생은 지금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이 아이가 법대에 가서 변호사가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기타, 이 실용음악을 하고 싶은데 엄마는 변호사가 되고 원하는 거죠. 이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부모님이 생각하는 나가 충돌을 일으키죠. 여기서 갈등이 나요. 왜냐면 원하는 사람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고민을 안 할 텐데 아는 사람이니까 얼굴을 안 볼 수도 없으니까 항상 이게 고민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들은 벌써 시작한 학생들도 있고요. 나중에 심지어는 최종적으로 서울대학교, 대한민국에서 좋다고 하는 대학교까지 다 간 사람들도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고민해요. 진짜 이게 내가 원했던 것인가?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뜻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타인이 원하는 게 있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퀴즈라고 할까요?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내가 원하는 것을 10. 타인이 원하는 건 다 무시한다. 0. 극단적이죠. 2번.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해요. 0이에요. 타인이 원하는 건 무조건 타인이 원하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난 내가 원하는 건 필요 없어. 우리 엄마가 좋아하니까, 우리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좋아하니까, 국가가 나를 불러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대 5. 이건 대표적이죠. 내가 원하는 거 50%,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50%.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원하는 걸 8, 타인이 원하는 것 2개 정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원하는 건 2개, 타인이 원하는 건 80%.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1, 2, 3, 4, 5번 중에.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건 너무 극단적이라서 안 되고요. 1번과 2번은. 이거는 완전 다른 사람 인생을 사는 거고, 이거는 너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이거는 정말 중간이기는 한데, 좀 나의 주관, 나의 정체성은 없는 거죠. 반반, 난 싸우는 거 싫어. 이런 게 되죠. 요거는 8대2는 나의 주관적인 삶을 살면서도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 거를 들어주는 거죠. 근데 선생님 보기에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인생에 살아와본 결론은 2대8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최소한 2개. 이건 최소한으로 2개 잡고, 최소한으로 2개 잡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8을 해주면 그래도 살만하다 이런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엄청 좋은 큰 기업을, 엄청 좋은 회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일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전부 그 회사에 다 바친다. 그래서 0대 10이 되면 여러분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걸 원하는 걸까요? 네. 2대 8 정도 해주면 최소한 그래도 100%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식도 이 사회가 원하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왜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그리고 그것을 조화롭게 통합을 잘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만 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좋게 말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통합이라고 그러고 조화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해 하겠습니다. 타협이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는 이걸 타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자아의 의미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신의 모습.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가 개인적인 요소, 내가 원하는 나, 그 다음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아의 구성은 이렇게 개인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조화롭게 타협을 해야 된다고 했죠. 통합을 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통합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아 정체성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줄 텐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수업 내용을 먼저 한번 미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럼 여기 도덕적인 자아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도덕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반성하여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도덕적인 정체성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이 도덕적 자아 정체성입니다. 이것의 역할은 뭐냐?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나를 말하는 거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도덕적 자아 정체성을 점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앞으로 이루어야 할 자신의 도덕적 모습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써보면 도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주면 이 프랑스의 유명한 신문사의 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년퇴직, 은퇴를 하고 와이프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나라는 사람 도대체 무엇인가? 막 이런 고뇌와 고민과 우울증과 이런 걸 겪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카 이제 동생의 아들이 삼촌 집 좀 빌려주세요. 파티 좀 하게요. 그러면 그 삼촌 입장에서는 안 빌려준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집을 빌려주었나 봐요. 그러니까 파티장이니까 또 깨끗하게 청소도 했겠죠. 그럼 며칠을 이제 집을 비워줘야 하니까 집에서 나왔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스페인하고 그 프랑스에 걸쳐 있는 그 산티아고 그 콤포스텔라 성지 순례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걷는 과정에서 이분이 뭘 봤느냐면 유럽의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벨기에라는 나라에 청소년 범죄자였는데 그 청소년 범죄자들이 왜 범죄자예요? 어떤 그 죄를 지었고
재판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 판사가 교도소 6년 갈래 아니면 2,500km를 걸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벨기에의 그 교도관과 그 청소년들이 그 2,500km를 함께 걷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랑스인 기자가 자기가 그 성지순례길을 가다가 그걸 보게 된 거죠. 보게 되고 본인은 그 성지순례길을 다 걷고 나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실크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중국의 서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안까지 킬로미터가 25,000km가 넘을 거예요. 아무튼 그거를 걸어서 한번 내가 가보자. 그래서 이분이 3년 동안 그 실크로드를 걸어서 갔습니다. 이탈리아, 원래 처음 시작한 데는 터키 이스탄불, 그 다음에 이란,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뭐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중국, 중국의 타크라마칸 사막, 뭐 이렇게 해서 중국 서안까지 그걸 갔다 오고 이분이 뭘 했느냐면 프랑스로 돌아와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청소년 범죄자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아서 교도소에 갔다 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교도소에 갔다 온 청소년 범죄자들이 거의 90%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를 만들려면 돈이 듭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에 교도관을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다 세금을 걷어서 돈을 쓰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별로 효과도 없어요. 10명 중에 9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기자를 했던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게 효과도 없으면서 돈도 많이 들고 하는 그런 교도소에 청소년 범죄자를 가둬두는 것보다 그 벨기에의 판사가 했던 그런 2,500km 이상을 걷는 이런 프로그램을 프랑스에도 적용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를 구상한 다음에 프랑스 정부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결국 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례입니다. 그 사례가 뭐냐면 어떤 A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2,500km 이상 3개국의 국경을 넘습니다. 유럽연합의 3개국의 국경을 넘어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또는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식으로 3개국을 넘고 2,500km 이상을 걷는 건데 A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A라는 학생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함께 걸어야 하고 함께 밥을 반드시 해먹어야 되고 함께 텐트를 치고 물론 각자 텐트를 줍니다. 1인용 텐트.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보는 거예요.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네, 바로 교도소로 그대로 갑니다. 바로 체포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주하면 이 학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2,500km는 장난이 아니죠. 근데 A라는 학생이 그 2,500km를 걷는 과정에서 이런 겁니다. 과거에 나의 모습은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던 기억이 나고 항상 배가 고팠고 그리고 자기는 폭식을 하게 되었고 가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삐뚤어졌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범죄도 저질리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걸 걸으면서 사람이 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첫째 새로운 일을 하거나 두 번째는 강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기
칠판. 제가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하거나 강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학생, A라는 학생은 지금 2500km를 걷는 새로운 것을 하고 있고 또 강한 훈련입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강한 훈련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내면이 보여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기억나는 것 중에 가장 인상 깊게 기억나는 게 난 항상 배가 고팠다. 그런데 난 이번에 2500km를 걸으면서 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함께 걷고 함께 밥을 해먹고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2500km를 완주하고 그 마지막에 소감을 쓰는 거죠. 뭘 하고 싶은지를 물어봤는데 이제 글에 써놓기를 나는 정말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그 베르나르 올리비에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기자가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 프랑스의 우수한 그 요리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국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또 후원금을 받아서 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던 이 소년이 2500km를 걷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고 그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 지금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정말 맛있는 요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맛있게 즐겁게 먹고 싶은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을 그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해줬고 이 학생은 그 요리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지금 프랑스에서 셰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찾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시려면 새로운 것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은 강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2500km를 걷는 과정에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 책을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분의 나는 걷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한번 꼭 근데 되게 두꺼워. 근데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책을 추천합니다. 네, 지금 설명한 것을 이렇게 PPT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은 과거에 이기적이었고 뭐 이런 게 나오죠. 현재 모습입니다. 다. 그 다음에 뭐 다음 빈칸을 채우면서 도덕적인 나의 모습 뭐 이렇게. 근데 이런 거를 집에서 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 가장 좋은 수양 방법은 걷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의 공통점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 번째가 뭐냐면 충분한 수면, 잠을 자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산책을 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수다 떠는 거는 사실은 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걷기, 산책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노트를 작성합니다. 성공한 CEO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3가지입니다. 충분한 수면, 산책, 그 다음에 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제가 이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젝트 그거를 하나 소개해 드렸던 겁니다. 네, 오늘 수업 시간에 한 내용들을 여기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 도덕적 존재로서의 자. 그래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